총리. 제가 오늘 천정배 의원 부친상으로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님을 보니까 뭐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잘 돼가시죠?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얼굴도 좋으시고 양복도 아주 멋있습니다. 시원하고. 우리 국민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금년 여름 전기세 폭탄 없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휴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동반월복, 동반탈복, 참 역사적인 대사건이고 대사변입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쇼다라고 합니다. 왜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보이느냐? 왜 태극기는 없느냐? 이게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총리,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공기 걸었습니까? 네, 그런 일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초대해서 옆자리에 앉혀놨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생트집이니까 개념하지 마세요. 이번 판문점 회담은 하노이 회담이 낳은 빅딜입니다. 하노이 회담은 북미가 꽁꽁 숨겨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카드를 비로소 꺼낸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견해는 어떠세요? 그 회담의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3월 안에 이달입니까?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는데 두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미를 거기서 찾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대표가 동시적 병렬적 해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나 이 정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국민이 못 알아들어요. 예. 성공한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판문점 회담은 북한이 주장하는 탑다운, 미국이 주장하는 버럼업, 이 협상을 절묘하게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이 합의된 것 아니겠어요? 네. 총리,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분단사의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 내용 경과에 대해서 미국과 사후에 네. 공유가 어디까지 되고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앞으로 폼페이오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통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릴 거다는 등의 말씀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변 핵폐기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리고 북한이 비건 대표에게 남한은 한 발 물러나달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못 듣고요. 물러나가라가 아니라 오히려 판문점에서 돌아가실 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옹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회담 실무 협상이 시작됩니다. 대화 채널은 미국의 국무부, 북한의 외무성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맨파워를 고려할 때 북한은 당분간 북미 실무 협상에 집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지가 줄어가고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북미가 대화할 때는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가 좋을 때는 우리는 뒤에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돼요. 북미가 어려워지면은 지난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앞에 나가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추진은 없습니다. 늘 열려 있는 자세입니다만은 북미 간의 실무 대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론입니다. 모라토리움, 동결, 신뢰가 회복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론, 핵 보유 인정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그 핵 동결론은 말하자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북한의 핵 폐기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입구일 뿐이지 그 핵 활동 중지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흘리고 빨리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간 일괄 타결, 단계적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미 정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고 실천할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길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할은 이 합의를 다시 촉진, 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예. 총리,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화납니다. 북한 목선, 그게 뭡니까?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어요. 대통령께서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은 안보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최덕순 씨 아들 월부 가도록 뭐 했어요?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참으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경계 실패였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내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햇볕 정책을 추진하실 적에 안보는 확실히 하셨고 연평해전을 승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는 평화 정책입니다. 그걸 알면서 20일이 넘도록 변명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잘못. 안보로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건의하시겠어요? 네, 의원님들의 질책을 전하. 대통령께서는 왜 안보 1차장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내용이 뭡니까?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경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군의 최초의 보고에
허술함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이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북 유화 정책을 쓰려면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셔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국방비 예산 증액하고 연평해전에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또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제 회복, 이렇게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G3국과 일본이, 아베가 미국 트럼프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결국 자유무역으로 6.25 덕으로 부강한 일본이 반드시 보호무역주의로 갔다가는 부메랑이 돼서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8개월 전에 알았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삼 왜 그렇게 멀리하던 대기업 총수들 몇 차례 불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왜 불러요? 이제까지 실무선에서 만나곤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기업인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대통령께서 그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중불나게 불러대요. 왜 그렇게 미워하던 대기업들을 불러대요? 네, 그러나 산업의 미래 전략을 짜는데 저도 네, 불러서 협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화나게 만들잖아요. 네, 보복을 하면은 보복을 당합니다. 제가 G20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총리께서도 잘 아는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보다 일본 오지 말래요. 그리고 참여연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한일 회담, 정상회담 안 한다. 안 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아베 수상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 화나서 하신 말씀이죠.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처음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까지 비난했는데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대일본 문제는 협력해서 함께 처리하자. 야당도 이렇게 협력하는데 이번에 처리하세요. 예, 우리 특히 지일파인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제가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큰 결심을 해주셨고 정부에 힘을 보태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예, 건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일 특사단 파견을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 개각설이 나오던데 언제 합니까? 예,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폭입니까? 우선 선거에 출마하셔야 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시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북미 회담 제안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정치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개각이 그 기회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문 밖을 쳐다보시라고 하십시오. 재청권자로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우리 식구끼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전문 인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탕평 인사를 꼭 건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는 분들이 그 청문회 하지 말까요? 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 북한 옵니까? 전달 받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긍정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만, 그리고 참가한다면 모든 비용을 세계 수영 연맹 신화에서 대기로까지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총리, 네, 정권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보복으로 문제를 풀면은 더 큰 보복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끔찍한 IMF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